안녕하세요. 코슬립 TV 신홍범입니다. 우리 건강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잘 자야 되겠죠. 잘 자고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잘 자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오래 사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. 뭘까요? 멜라토닌입니다. 이 멜라토닌 들어보셨죠? 사실 이 잠 문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멜라토닌 들어보셨고 또 실제 멜라토닌을 드셔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. 멜라토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물의 형태로 이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. 멜라토닌 서방형 제제라고 하고요. 여러 회사에서 여러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. 한편 사실 그 전에 이 식품으로서 멜라토닌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.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여행 가거나 또 친지분들이 멜라토닌을 보내줘서 그걸 드시고 있다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. 1mg, 3mg, 5mg 뭐 다양한 제형의 멜라토닌이 있고요. 제가 또 수면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멜라토닌 먹어도 됩니까? 효과 있습니까? 뭐 어떤 효과가 있나요? 또 부작용은 없나요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멜라토닌 투여하면 정말 잠이 좋아질까요? 실제 우리가 의학 논문 찾아보면요, 이 멜라토닌과 수면 장애에 관련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실제 우리가 수면을 유도하는 실험에서요, 멜라토닌을 복용을 하면 잠 오는 시간이 좀 앞당겨진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멜라토닌 자체가 수면 유도 호르몬이거든요. 그래서 멜라토닌을 섭취하게 되면 잠이 조금 더 빨리 오게 되고 또 일주기 리듬이 좀 앞당겨진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요, 특히 이제 노인에서 너무 이제 일찍 주무시고 뭐 일찍 깨는 게 문제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멜라토닌을 너무 일찍 드시면 잠 오는 시간이 좀 더 당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일찍 드시는 건 안 좋고요.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소아 청소년이 있다고 할 때는 이때는 이제 멜라토닌을 먹이면 잠이 좀 빨리 오고 또 그리고 아침에 밝은 햇빛을 쬐면 전반적으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형태로 바뀌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또 이 연구에 보면요, 이 멜라토닌 자체가 다른 수면 유도 물질, 뭐 수면 제조에 비해서 의존성도 크지 않고 또 체내에서 빨리 분해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또 연구 논문을 보면 멜라토닌 중에 이 서서히 분비되는 그런 멜라토닌, 지금 우리나라의 약으로 수입돼서 이제 처방이 가능한 그런 약물의 경우에 특히 이제 55세 이상의 사람들에서 수면의 이제 질을 개선하고 또 낮 동안의 각성도를 높여준다. 특히 이제 불면증 환자에서 도움이 된다. 이런 연구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. 멜라토닌과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. 수면장애뿐 아니라 이게 치매하고 관련된 건데요. 사실 수면장애하고 치매가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 노화 과정에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있습니다. 활성산소로 인한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노화의 중요한 원인인데요. 이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. 비타민 E도 항산화제인데요. 비타민 E보다 한 2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멜라토닌이 노화를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. 또 멜라토닌이 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. 사실 우리 몸에서 어떤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염증이거든요. 근데 멜라토닌이 염증을 억제함으로 해서 우리 몸에 우리 조직이 파괴되는 걸 좀 지연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멜라토닌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. 이게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.
이 우리 생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사료하고 물만 준 그룹이 있고 사료물에다가 매일 일정량의 멜라토닌을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멜라토닌을 복용한 섭취한 쥐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았고 한 최대 5개월 정도 더 오래 살았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실험용 쥐의 평균 수명의 한 20% 이상이 길어진 거고 우리 사람의 수명을 한 100년이라고 친다면 20년을 더 사는 셈이다. 뭐 이렇게 이제 단순 계산이 이제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멜라토닌이 수면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로 수명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멜라토닌, 근데 우리 몸에서 이거 분비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. 실제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고 있어요.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멜라토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. 예, 지금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20대, 30대 초반에 비해서 한 60대 이상이 되면 그 멜라토닌 분비가 거의 반에서 3분의 1 가까이로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노화와 더불어서 생기는 증상의 상당수가 이 멜라토닌 생산이 덜 돼서 멜라토닌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 저하가 수면상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 아까 제가 또 수입해서 드시는 멜라토닌 식품으로서의 멜라토닌 말씀드렸고 또 처방되는 이제 서방형 멜라토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멜라토닌 꼭 약의 형태로 건강기능 식품의 형태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. 이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요,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게 있습니다. 특히 견과류, 아시죠? 땅콩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것들. 그리고 토마토에도 많다 그러고요. 또 이 곡물로 만든 시리얼에도 많이 있습니다. 바나나, 체리. 예, 많이 들어보셨죠? 이런 이제 건강한 먹거리에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음식의 형태로 사실 드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좀 없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멜라토닌보다는요, 잠을 깊게 잘 때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니까 깊은 잠을 자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특히 이제 낮에 밝은 빛을 쬐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우리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요. 주로 사무직 실내에서 생활하시더라도 점심때쯤에는 밖에 나가셔서 볕도 좀 쬐고 산책도 좀 하시고 하는 형태로 하면 우리 몸 속에 멜라토닌 생산이 더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수면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